그래서 이제 이번 이렇게 오신다고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되짚어 봤어요. 어쨌든 이제 저도 애니메이션을 오래 했고 지금 저에게는 이제 마지막 같은 스텝들이 있으니까 제가 창작 작업을 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저의 진심이나 사실에 기반한 생각들이 이제 이분들한테도 도움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깊이 있게 생각을 이제 해보고 했는데 내 이야기를 해야겠다 뭐 이렇게 오히려 그렇게 완전히 거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상하다. 그냥 미국 일도 하고 뭐도 하고 거기서 일을 주면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선배님들이 술자리에서 얘기하시고 이러는 대체 우리 이야기는 무엇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그렇게 쌓여갔던 것 같고 또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모든 파트들이 이렇게 함께 이루어서 창작을 해내는 공동 작업인데 OEM 구조 특성상 각 파트가 전혀 다 몰라요. 총괄은 다 외국에 있는 거고 각자가 다 파트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같은 회사에서 한 작품을 하는데에도 이야기 나눌 기회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이 고리를 이으면서 뭔가를 해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도 점점점 쌓아갔던 것 같고 또 하나는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후의 작품들은 이것이 마지막이겠구나라고 할 정도로 생각을 딱 정리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 히치코키 어떤 하루 작품은 내가 이거 다음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한 게 이번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그러니까 너무 이제는 다음을 위한 계단 같은 느낌도 들 텐데 실제 생각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한 거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다음 거를 또 만들 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 거부터 할 때에는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겠구나 쪽으로 생각을 더 많이 했는데 히치코키 어떤 하루 할 때에는 다음 게 틀림없이 있을 거고 있었으면 좋겠는 거라 이 구조도 내가 정확히 알고 싶고 그 다음에 뭐 소설도 그렇지만 많은 그 후대 명작을 남긴 분들이 첫 번째 작품은 좀 자기 삶에 기반해서 명작을 남기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찌 보면 히치코키 어떤 걸 택한 것 같아요. 전혀 내가 앞으로 만들 작품과 다른 분위기의 작품 이런 것들로 오히려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공부의 의미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애니메이션을 한쪽으로 하면서 그래도 이후의 작품을 뭐 어쨌든 고민을 하고 하면서 공부 겸 해서 많은 것들을 찾아보고 뭐 했었지요. 그 당시에 뭐 인디 포럼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도 기울이면서 공부도 하고 많이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이치코 감독의 이런 인터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저하고 많이 다른 걸 너무 느꼈어요. 완전히 그분은 영화를 위한 영화를 만드신다고 할까? 그런 거에 태도도 좀 신기했고 장면으로 내가 설득할 수 없을 때 자기는 대사를 쓴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대사는 그렇게 뭐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말씀도 좀 있고 하신데 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은 이유가 그 대사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시를 쓰는 것도 그 한글로 된 우리 언어를 내가 너무 아름답게 잘 표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듯이 작품을 하게 돼도 좋은 대사를 남기고 싶은데 이 감독님은 대사는 모든 장면을 내가 어떻게 찍었는데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을 때 대사를 하는 거다. 뭐 이런 말씀도 좀 들으면서 너무 달라가지고 그러니까 또 재미도 있고 또 이분이 보면은 한 장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러신 것들이 애니메이션에서는 굉장히 쉬운 방법인데 실사 영화에서는 어려운 방법을 기어코 연구해내서 하시는데 그럼 제가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이분은 이 생각을 왜 했을까? 그래서 이제 이분 작품하고 나이하고 보니까 이분이 디즈니라든지 애니메이션에서 틀림없이 영향을 또 받으신 게 있는 것 같아요. 제 직감적으로. 그래서 역으로다가 이분에들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애니메이션에서는 손쉽게 하는 장면들을 어떻게 실사에서는 고민을 하고 이후에 나는 그것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 이런 것들도 또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러면서도 또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아카데미상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이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또 왜 이분은 이렇게 대우를 받을까? 결국엔 이분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영화를 보여주고 싶어 하셔서 결국에는 뭐 그런 것들을 못 도달하신 건가? 이런 것들도 또 많이 또 배우게 됐고요.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들을 보면은 뭐 구로사와 아키라는 이런 감독님은 잘 모르겠는데 오스 야스지로 이런 감독님들의 그런 뭐
다다메샥 같은 이런 것들은 보면 100% 일본 애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 보면서 애니메이터들이 어떻게 영감을 주는가 창작자에게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원천적으로 생각을 많이 해주게 된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아이디어만 가지고 영화의 구조를 만드는 거는 나중에 그렇게 뭐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후에 뭐 순수한 기쁨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도 있지만 그걸 가지고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고 그러면 그거는 그 이야기가 나의 고민과 나의 삶에서 나온 거라 인정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히치콕의 어떤 하루는 그래서 참 좀 힘든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그 감독님이 이거를 보시면서 피식 웃으셨으면 좋겠다. 사실 이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서는 누군가한테 뭐 여러 이유를 붙여가지고 설명하는 게 지금도 약간 좀 막 그 힘들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하나 그 감독님의 말씀과 이렇게 맞춰가면서 하면은 역시나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데 이걸 하나의 영화로서 앉아서 보신 분들한테는 과연 이게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는 그런 생각을 깊이 있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언제 이제는 내가 만든 거를 누군가한테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 보여질 거라는 기대와 그런 것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만드는 과정 즐겁고 이렇게 해서 끝내면 좋겠다. 이 정도 생각까지가 조금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봐도 재치 있으면 좋은데 이게 좀 특정한 분들한테 보면은 재치가 있는 거라 그리고 또 그 재치도 좀 그냥 저는 그냥 요즘 생각은 조금 1차원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만들면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너무 재밌고 유쾌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조금은 더 완전히 막 그런 것들을 해부하고 해석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비디오 방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 히치콕 감독님 작품이 어떤 가게는 있고 어떤 가게는 없고 그래가지고 비디오 보고 오히려 그 도서관 같은 데 가서 책을 영화사 같은 것도 그냥 보면서 애니메이션하고 뭐가 다르지 이런 것들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정말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순수한 기쁨은 저 혼자서도 클리셰 덩어리라고 할 때부터 그렇게 맘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사 영화 하시는 분들은 서로 이렇게 그 영화제 잠깐 가면은 너 이 장면은 너무 흔해. 야, 또 어항에 물고기 나오는 거 이제 너무 싫어. 전압박스 막 이랬는데 저는 옆에서 들으면서 우리 애니메이션에 이거 해본 적도 없는데 이분들은 이거를 뭐랄까 너무 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욕을 먹어도 애니메이션은 내가 한 편에다가 다 넣어야겠다. 그래서 진짜 어항에 물고기, 전압박스, 포장마차, 공원 벤치 그걸 이렇게 좀 일부러 다 해서 좀 그렇게 했죠. 엄청 생각하지는 못했어요. 그냥 그 순수한 기쁨만큼. 근데 공부하는 건 너무 좋았어요. 저기 저 메뉴의 책도 이명세 감독님 읽어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요번에 산 건데 그래서 그때도 그냥 누가 이렇게 말만 하면은 히치콕 감독 책 아니면 다른 감독님 책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방 안에서 많이 책을 많이 보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 컴퓨터에 스캔을 받느냐 실제 카메라처럼 찍느냐 딱 요걸로다가 이젠 그 온전한 셀 애니메이션과 지금은 2D 디지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셀 애니메이션이 있고 2D 애니메이션이 있고 2D 디지털이 있는데 셀 애니메이션은 모든 거를 손으로 그린 다음에 칼라도 손으로 칠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정되어 있는 35mm 카메라로다 찍어 가지고 똑같이 영화처럼 이렇게 하는 방식이고요. 그 2D 애니메이션은 사람 손으로 하되 스캔을 떠 가지고 칼라부터는 컴퓨터로 한 거를 이제 2D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고 2D 디지털은 아예 처음부터 타블렛이라는 도구를 써서 하게 되는 것을 이제 2D 디지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런 필름으로 할 때부터 이제 지금 여기 때까지 인류의 그런 마치 그 레코드 축음기에서 테이프로 갔다가 CD로 갔다가 MP3로 갔다가 핸드폰으로 오는 요 과정이 한국 애니메이션에서 한 30년 안에 다 그 변화가 되고 이루어진 그런 것들이죠. 진짜 애니메이션을 그렇게 오래 하셨던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이 연계성에 대해서 다 경험한 분이 이제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 하셨던 분들은 본인이 A부터 Z까지 해가시면서
단편을 해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히치콕을 할 때부터도 헐리우드나 일본처럼 감독이라는 사람이 글을 써서 필름을 만들어서 관객까지 만나는 거를 완벽하게 알고 싶었던 게 그 마음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동기를 또 그 히치콕의 여러 인터뷰에서 더 동기를 느끼게 해줬고, 물론 이제 그분은 감독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모든 걸 다 알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짝 그런 경쟁심도 느끼게 하면서도 그 과정에 대해서 내가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거창하게 OEM이니까 뭐 이래 이런 거보다도 그냥 너무 궁금하고, 또 같은 건물 안에서 다 프리랜서지만 저 일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OEM이라는 게 참 편리한 게 마치 독재자가 국민들을 서로 모르게 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핑계를 다 미국이나 일본한테 대거나 다른 파트에 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도 좀 답답하기도 해서 이제는 이제 모든 파트를 찾아가면서 인사드리면서 배우고 익히고 막 그랬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너무 즐겁게들 이해해 주시고 또 신기하고, 왜 애니메이터면은 돈도 많이 벌 텐데 왜 칼라실에 와서 칼라 칠하는 걸 배우려고 하지? 근데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더 마음도 여시게 되고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순수한 기쁨이 끝날 때가 아예 한국의 셀 애니메이션이 없어질 때인데 조금 그냥 감동스러운 인사도 받고 그런 계기가 많이 됐어요. 칼라며 촬영이며 이 공정들을 겪으면서 너무 막 알게 되는 것들이 그 자체로도 진짜 히치콕의 하루보다 저의 하루가 더 이걸 만들어가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제록스라 가지고 손으로 이제 그린 그림을 셀에다가 복사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도 일본식 복사기는 뭐가 문제고 미국식은 뭐가 문제고, 이 가진 파트님들이 신이 나셔가지고 다 자기 파트 이야기들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살아온 역사부터. 그러니까는 마치 그 실사 영화에서 감독님들이 헐리우드 키드는 영화 얘기라면 마치 그 제작 현장에서 조명 감독, 촬영 감독의 각자의 썰들을 들으면서 자기가 성장해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 어쨌든 애니메이션 하는 사람 중에서는 이제 그런 경험이 저한테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아쉬운 건 제가 조금 더 젊었고 또 우리의 선배님들이 그런 창작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면 그분들도 그분들이 좋아하는 방식대로 애니메이션을 참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찌 보면 동경을 하다 끝난 거잖아요. 우리 땅에서 자란 이야기와 우리 풍경을 담아보는 것들을 동경만 하다 끝나신 거라. 사실 이게 OEM 작업이라는 거는 어찌 보면 노동자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걸 통해서 삶을 유리하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도 좋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과 함께 조금 더 창작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여건들이 조금 더 일찍 형성이 됐으면은, 지금도 기회를 계속 놓쳐가고 있잖아요. 조금 더 활달하고 많은 다양성을 가진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기회들이 관객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 더 창작 애니메이션을 본인들의 재능을 살려서 하실 수 있었으면은 아마 지금은 상황이 조금 더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을 돌아보면 여기에 정말 헐리우드를 감탄시킬 정도 재능이 있는 애니메이터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하지 않는 게 있고, 또 이쪽 한쪽에서는 굉장한 재능과 이런 거 가진 사람들이 이쪽에서 조금만 도움을 주면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들이 완전히 이제 분리가 돼 있던 거지요. 다행히 저는 그 가운데 있어가지고 한쪽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건 제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고, 또 이쪽에 재능 있으신 분들은 제작에서 제가 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거쳐가게 된 것 같아요. 그분들은 더 열망했던 분들이잖아요. 더 열망했던 분들이고 저보다 훨씬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어쨌든 저는 여러 기회가 있어서 이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뵀었을 때 저의 태도는 어때야 될까, 이런 것들도 살짝, 왜냐하면 다른 분들 통해서 들으면 어쨌든 지금도 이제 창작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이제 지금은 할 수가 없는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는 거기서 뭐 혹시라도 저의 말이 실수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고민들도 하게 되고, 또 이제 저한테는 지금 스텝들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해가는 저의 태도에 더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전 분을 뵈가지고 아쉬움을 얘기하고 듣고 이런 것들이 지금은 조금 때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너무 감사하고 있죠.
그리고 그거를 10배 이상은 돌려드릴 때 뵈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크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그런 경험을 저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어떻게 영화제에서 보여주고 관객이라는 이름이 있어. 이거를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는 네. 그냥 막연하게 보여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관객을 만나가는 과정은 이게 다 너무 하나하나 처음 겪는 일들이라 지금도 저는 이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됐을 때를 지금도 기억을 해요. 그래서 호텔도 주고 이래가지고 너무 신나서 갔는데 관객과의 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뭔지를 모르겠네요. 이게 관객하고 이게 무슨 대화를 하지? 이제 할 얘기가 과연 있을까? 막 이런 너무 무서운 걱정. 근데 이제 그게 알게 됐죠. 이게 내가 영화를 만든 다음에 부연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관객이라는 분들하고 제대로 영화를 다시 만드는 과정을 겪는 거구나. 이거를 그날 겪어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런 경험들을 영화제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관객이라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인식을 하게 됐고 이제 그 차이에 이제 미러비전에서 오셔가지고 단편들을 좀 묶어서 개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는 좋다고 또 애니메이션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어가지고 흔쾌히 뭐 그렇게 해서 개봉을 하게 됐죠. 이거를 조금 더 사람들하고 상의를 많이 하고 용기를 내서 그리고 좀 더 재밌게 하려고 고민하고 관객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거를 조금 더 누군가가 일러주고 했으면 조금 더 달라졌을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게 그냥 이게 만들 거면 관객이 보는 건 당연한데도 이 고리를 명확하게 인지를 잘 못했었던 것 같고 너무 어찌 보면 히치콕 감독이 말하는 영화를 위한 영화인가 아니었을까. 이걸 만드는 거에만 너무 집중했지 조금 더 다른 것들을 생각하지 못했나가 조금 아쉽기도 하고 그치만 그거를 처음 작품을 한 거는 너무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만약에 그거를 첫 번부터 나의 어떤 기억에서 꺼낸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걸로 완전히 고정이 되고 더 후회했을 텐데 조금은 한 발짝 떨어져서 그런 히치콕 감독 말처럼 대사가 없는 그 자체에 집중한 거라 지금 좀 덜 창피한 것 같아요. 네.